자연치아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라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 막연한 공포심, 또 불안감, 또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과 진료를 미루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치과 치료에 대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청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치과 공포증 많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입을 벌리는 게 힘드신 분들도 네. 상당히 많다라는 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만 겪는 현상은 아니라고요. 네, 우선 치과를 가는 거는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네.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우리가 치과를 생각하면 통증이나 여러 가지 그 소음들, 소리가 그리고 무서워요. 네, 그리고 그런 무서운 기구들, 물론 네. 비용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치과를 가기가 좀 꺼려지는데, 우리 치과를 가기 꺼려지는 거는 이제 시대적인 것도 그러고 지역적인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1980년대 나왔던 미국의 네. 논문인데, 미국의 경우도 인구의 80%가 치과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20%는 좀 극한의 공포,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닌 네,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우리의 치과 공포심을 줄여주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치과 공포증 외에도 치과 치료를 미루는 요인들이 더 있다고요. 2009년에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선은 가장 문제죠.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네. 가 이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치과가 무서워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치과라는 곳을 점점 꺼리게 되면은 이를 키우게 되고 더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신데, 근데 가는 게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치과라는 곳이 이제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요. 관리하고 예방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오히려 더 합니다. 자주 가야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문제들도 결국에는 이를 더 키워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치과를 가기 싫어하는, 미루게 되는 요인들의 해결책도 어떻게 보면은 치과를 좀 더 가깝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관리를 받으셔야지 네. 이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내 치아를 오래 쓰는 비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미리 치과를 가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나 시간, 경제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단골 가게 가듯이 네. 주 동네나 자기 네. 좋아하는 곳에 이제 단골 치과를 하나 만드시는 게 네. 치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가 무서워서 가기를 꺼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네, 우선 치과 치료가 무서워서 치과 치료를 미루게 되는 분들한테는 치과 네. 수면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면서 치료를 받는 네, 거예요? 우선 네네. 약물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몸 상태를 만들어서 치료를 네. 받는 건데요. 이제 치과 수면 치료를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모두 가지고 계신 것처럼 공포 불안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나 아. 치과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면 치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치과 기구들 입안에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구들이 굉장히 입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네. 기구가 입에 들어가면 바로 구토 반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치료를 받고 싶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있거든요. 분들은 정말 네, 이런 힘드시겠네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전신질환자나 노약자분들, 그리고 내원내수, 이제 일이 바쁘셔가지고 치과를 자주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좀 많은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좀 몸에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렇죠. 힘이 들죠. 그런 분들도 이제 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하시는 분들 좋으시고, 이제 장애 환자인 분들도 네. 굉장히 수면 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공포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면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떻게 전신 마취인가? 이게 아, 전신 네. 마취는 아닌 거죠? 네, 예. 치과 수면 치료는 이제 전신 마취와는 조금 달라요. 네, 전신 마취는 다르게 이제 약물을 써가지고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이제 바꿔놓고서 치과 몸 상태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놓고 치료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술 중에 의사와 소통이 가능하죠. 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뭐 입을 좀 크게 벌려주세요. 그러면 입도 크게 벌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치료 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치료가 끝날 때 이제
환자분들 깨우면 쉽게 깨어나기도 하고요. 바로 깨어날 수 네. 있고요. 근데 이제 네. 환자분들은 이걸 왜 수면 치료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어. 본인이 의식도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이제 깨고 난 다음에는 그 과정들을 다 잊으시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봤더니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거 보면은 아, 내가 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제 수면 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치과 수면 치료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또 치과를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네네. 썩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웃음가스를 마시고 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위험하진 않나요? 아, 네. 웃음가스라는 거는 아산화 질소라는 가스예요. 네. 이게 가스가 재밌는 게 가스를 마시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웃음이 나온다. 라고 신기하네요. 해가지고 이제 웃음가스라고 네.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가스는 인체에 좀 무해하고요. 그리고 가스를 마시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또 회복도 굉장히 빨라서 우리 네. 아기들, 몸이 약한 아기들, 어린아이 치료나 또는 수면 치료에 보조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과 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면 치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특징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치과 치료, 수면 치료의 특징으로 보면은 우선은 환자분들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치과라는 치료 자체가 생각만 해도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경험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그래서 아. 수면 치료를 통해서 치과 치료라는 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느껴지시면은 이제 치과에 있는 막연한 공포증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치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나 한 번에 많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네네. 내원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입원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좀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갑자기 움직이시거나 좀 몸에 이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원체 또 있는 경우도 있고 불안하시니까 갑자기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위험하죠. 그럼 위험하죠. 예.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수면 치료의 특징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별 방송 보시면서 치과 치료에 관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면 치료 전에 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고요? 아, 네. 수면 치료하기 전에 이제 주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진료 6시간 전에는 금연하고 금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질환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본인이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약이라고 하는 게 상성이 있기 때문에 수면 치료에 쓰는 약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 날이 갑자기 추워지셨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네. 그래서 환절기 이제 감기에 걸리신 경우에는 약속 날짜를 꼭 변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컨디션 좋은 네, 날은 컨디션 좋을 이제 때 하셔야 치과를 되니까. 가야겠군요. 네, 그리고 복장은 편안하고 간편하게 입고 오시는 게 좋고요. 이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는 졸음이나 두통 그리고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수면 치료 전에 주의사항까지 짚어봤고요. 수면 치료가 끝난 뒤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수면 치료를 하신 이후에는요. 12시간 동안에는 흡연, 음주, 운전 그리고 다뤘을 때 좀 위험한 기계들 있잖아요. 예, 기계 조작은 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귀가하신 다음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환자분들이 정상 생활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환자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치료하신 이후에는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수분 섭취가 없기 때문에 수분 섭취해 주시고 부드러운 음식부터 소량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우리 수면 치료기 때문에 커피 같은 걸 마시면 금방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데 커피보다는 우리 당분이 많은 탄산 음료들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 수면 치료 이후에는 바로 그 탄산 음료나 이온 음료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회복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면 치료 후의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임플란트를 비롯한 다양한 치과 치료 시 두려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치과 치료, 임플란트와 관련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하단에 번호가 고지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원장과 함께 좀 더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은 이제 당뇨를 앓고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당뇨 앓고 계신 분들 치주 질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네.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당뇨 합병증이라고 할 정도로 두 질환과의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치주염이 올 수도 있고요. 치주염이 당뇨를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은 입이 자주 마르거든요. 그리고 침에 당 성분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것들이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 일반적인 분들보다 한 3배 정도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선 당뇨에 걸리시면 백혈구의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도 더뎌지고 치주염으로 인한 구강 내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뇨와 치주염은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얘기들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훨씬 더 자주 치과에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임플란트 치료를 너무 받고 싶은데 고혈압 또 뭐 전신 질환이 있어서 나는 좀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실제로 임플란트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가요? 어떤가요? 네, 우선 전신 질환, 특히 당뇨나 전신 질환 있으신 분들은 우선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회복이 더뎌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중요한 건 이제 내과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됐을 때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제 최소 침습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처가 적어야지 또 빨리 아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느린 당뇨 환자나 전신질환 환자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길 찾기 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치과 치료에도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소 절개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식립 과정도 좀 살펴볼게요. 아, 네. 식립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치과에서 CT라는 기계가 있어요. 뼈 상태를 알 수 있는 기계고, 그리고 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잇몸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은 이제 내 구강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제 컴퓨터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이동된 내 구강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 환자한테 가장 이상적인 식립 위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모의 시술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위치에 식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정보가 나오면은 그 다음으로 개별 맞춤형 수술용 유도 장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위치를 구강 내 환자한테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미 모의 시술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의 시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장치를 이용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는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임플란트 어떻게 성공 여부는 정확한 위치,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특징들 한번 꼽아주실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3차원 CT나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우리 정확한 위치의 시술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두기 때문에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할 수 있어서 임플란트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절개로 통증이 적고 빠르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네,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까지 짚어봤습니다. 혹시 현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되는데 치과에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좋고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하단의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죠.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치과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청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술의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지금부터 좀 하나씩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알아볼게요. 30대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30대 남성분인데요. 우선은 젊은 환자분이신데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죠. 한 30대 남성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들 정도로 네.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으시네요. 네, 우리 치주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음. 만성 질환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이게 무슨 네네. 말이냐면 타고나는 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구강 내 잇몸의 상태는 우리 부모님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 부모님의 잇몸 상태가 좀 좋지 않으시다면은 20대 때부터는 잇몸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이분은 뭐 타고나기도 좀 약하게 타고나시고 관리도 좀 안 된 상태인데 그 이유가 치과 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30대 나이에 이제 치아를 다 상실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는데 그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네. 더 나눠볼게요. 우선은 예. 치과 공포증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일반 치료는 좀 어렵고 수면 치료를 진행을 했던 거죠. 네.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 그래서 이분 이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좀 편안한 상태, 잠을 자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치아를 발치하고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치아까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수술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저작 기능이나 심미 기능까지 회복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4개월 뒤에는 이제 임시 치아를 최종 보철물로 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당일에 임시 치아가 완성이 된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환자들이 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 전후 모습 저희가 이제 구강 사진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우선 이분은 당뇨로 인한 치주염으로 치아를 모두 상실하신 네. 분이세요. 이제 60대시면은 남성분들 한창 사회생활 굉장히 열심히 할 네. 시기인데 틀니를 쓰시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는 것도 조금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좀 힘드신 분이셨는데 본인이 당뇨가 있다고 겁을 먹으셔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하고 버티셨던 분이세요. 네. 또 오랫동안 치아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보면 이제 우리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된 게 보이죠. 치조골이 뼈가 네. 조금 많이 흡수가 네, 된 기능을 거죠? 안 하게 되면 이제 치조골이 이제 퇴화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분이셨는데요. 자. 봤는데 이제 환자분은 꽤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과에다가 소견서를 내서 내과 원장님 협진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내과 당뇨도 당 조절도 가능하고 수술이 가능하겠다로 판단을 해가지고 네네. 내비게이션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네. 원체 많은 치료가 진행돼야 되고 당뇨도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 치조골을 증대시키고 전체 내비게이션 치료를 진행하셨는데 우선은 치아가 다 생기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제 사회생활하기도 좋아지시고 좋아하는 음식들 드시다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시고 건강해지시고요. 네, 많이 네.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치료한 의료진들도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분입니다.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무치약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식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 임플란트 네네. 개수가 혹시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뭐 최소한의 개수도 있고요, 가장 네네. 좋은 개수도 있을 것 우선 같은데요. 개수라고 하는 건 이제 치료 계획에 따라서 또 달라질 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개수를 정할 때는 이 환자의 안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별도 중요하고요. 우선 네. 남성분인 경우에 뭐 근육이 많이 발달하셨거나 앞골이 많이 발달한 분들은 교합력이 그만큼 세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임플란트 개수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그렇군요. 여성분들이거나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교합력이라거나 근육력이 낮아지는 분들은 좀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뭐 정확한 네. 개수는 이제 환자마다 너무 환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그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십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64시거든요. 네, 64세시고요.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른쪽, 인쪽 네. 어금니 끝에서 두 번째가 네. 이게 들떠 있는 것 같거든요. 음식을 씹으면 그 들떠 있는 것 같고, 그 또 오른쪽 어금니 하나는 그 충치를 떼어 쓰는데 조그만 음식을 씹으면 상당히 통증이 심해요. 금이 간 건지 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렸거든요. 네. 왼쪽 어금니 뒤에서 두 번째 어금니가 들떠 있다고 얘기하신 거는 이제 전형적인 치주염의 증상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들떠 있는 것 같고 좀 평소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전형적인 치주염의 증상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는 예, 정확한 뼈 상태는 이제 사진을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치주염의 증상으로 보고 이제 씹을 때마다 시큰거리시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중년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딱딱하거나 질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치아에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한 번씩 찌릿하게 아픈 경우가 있다면 그건 치아에 금이 가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 방치가 되다 그럼 보면은 네네 요거는 이렇게 뭐 씌우는 것보다 네네 빼고 그럼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은가요? 우선은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연치를 더 쓰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금이 만약에 치아에 금이 간 증상이라고 했을 때는 금이 어디까지 네. 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치아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금이 만약에 뿌리 끝까지 갔다면은 발치하고 임플란트 할 수밖에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이 치아를 살려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거 이제 이빨을 하나를 임플란트 해더라도 그 내비게이션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그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를 하는 거요? 임플란트 하더라도 아,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 네, 같은데요.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요. 하나 정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웃는 말로는 의사들끼리 웃는 말로는 뭐 집 앞에 마트 갈 때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네. 정확하고 완벽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싶으시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수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방송에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이분처럼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후가 좋았던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네요. 네, 다음 네. 환자분은요, 50대 여성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어느 순간부터 구강 내로 기구만 들어가도 바로 구토 반사가 일어나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네. 분이셨는데요. 우선 50대 여성분인데 심미적으로 좀 관심이 많으셨는데 심리적인 관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구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전혀 못 받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수면 치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선은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오래된 보철물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 수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만들어 드려서 심미적인 목적을 저희가 달성을 했고 최종적으로 3, 4개월 뒤에는 이제 안 좋았던 보철물까지 다 바꿔서 이제 심미적인 그런 요구를 해결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반사가 심했는데 우선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과 치료가 힘드셨던 분들, 그래서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면 치료를 받아보시면 충분히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좀 빨리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셔서 치과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치아 상실 그리고 치조골이 소실된 상태, 그러니까 뼈가 좀 부족했던 그런 상태네요. 이제 당뇨 있으신 환자분이셨는데 당뇨로 인해서 치주염이 왔는데 네. 우리가 치과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더 상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보시면은
오랫동안 치주염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치조골 상태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네.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치조골 이식술을 이용해서 치조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당뇨 환자분이시다 보니까 최소한의 절개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진행을 했고, 그렇군요. 네, 치조골도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잘 쓰시고 계시는 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조골 뼈가 좀 부족했던 경우라서 네. 치조골 이식까지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치료 기간은 혹시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우선 치조골 이식 이후에 4개월 정도 진행됐고요. 그리고 네네. 4개월 뒤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했고 그 네. 임플란트 시술한 이후에 3개월 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개월, 7개월까지 네. 그러셨죠. 그래서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치과를 이제 방문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가 너무 길어지고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는 좀 가까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 저희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고요. 30대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한 30대 여성분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치아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 걸 볼 수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짧아 보이죠? 네, 우선은 네. 뭐 안 좋은 습관도 있으셨는데 네네. 치아가 어금니가 상실된 상태에서 앞니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앞니들이 다 아. 짧아지고 다 부러진 경우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강압적인 치료를 받으셨는지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셨어요. 근데 이제 30대 여성분인데 이렇게 치과가 다 파괴돼도 치과가 엄두를 못 내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오시게 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치과에 들어오는 것도 힘드시고 치과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 너무 크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수면 치료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수면 치료를 이용해서 수술 당일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네. 임시 치아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심미적인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거는 좋은 경험을 한번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과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서서히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치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포심이나 트라우마도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치과 가기가 두려웠는데 수면 치료가 가능할까 질문 주셔도 좋고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주셔도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69인데요. 69세시고요. 예,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 제가 좀 빨리 안 하고 지금 늦게 있잖아요. 네네. 일을 하면서 반틀리가 아닌 임플란트를 좀 신고 이제 일을 하려 그러니까 네. 제가 한 달 전, 보름 전 치과병원에 2군데 지금 대구 경북이거든요. 네네네. 대구시거든요. 네. 그래 갔더니 제가 이제 그 골다공증 주사를 이제 4개월 전에 맞고 7개월 전에 맞고 2차례 맞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 그러면서 틀니를 하라 그러니까 네. 다 뭐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건 정말인가 왜 그러는가. 그래 그게 너무 궁금해가 정말로 나는 이제 하다못해 이제 네. 한 1년이라도 있다가라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으면 저는 틀니보다는 그러시죠. 임플란트를 몇 개 하고 이제 네.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지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정말로 대학병원에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나 지금 결정 단계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셨군요. 텔레비트니까 하시길래 네네네. 일단 지금 그래요. 상태에서는 서울에 가서라도 틀리보다는 네네. 그거
덜 알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쉽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되는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텔리보다는 임플란트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기다린 다음에 좀 네.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골다공증 약을 드셨던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지금은 4개월째 맞아야 되는데 이빨 하려고 안 맞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골다공증 수화 때문에 임플란트 못 한다는 걸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그걸 안 맞았지. 처음에 언제 맞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4개월 전에 맞고 7개월 전에 맞고 두 번 네. 맞았어요. 처음으로. 우선 네, 골다공증 약이 이제 악골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골다공증 약을 먹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골다공증 약을 먹어왔다 또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왔다라고 한다면은 4년을 기점으로 4년을 넘어가는 순간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뭐 퍼센트도 이제 정확히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골다공증 약을 주사를 맞으시고 약을 처방받는 내과가 있잖아요. 거기 내과 선생님들 협진을 하는데 여쭤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년 미만 정도로 약 복용 기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중단한 이후에 3개월 뒤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제 악골 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정보가 제일 먼저고요. 그래서 아마 그 원장님, 치과 원장님들도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말씀하셨을 텐데 조금 더 걱정되시면 이제 너무 멀리 계시다 보니까 가까운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나 또 아니면은 지금 다니신 내과 있잖아요. 내과에 가셔서 여쭤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어머니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일단은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과 치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100% 이렇다라고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 시 두려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여질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본인의 이야기, 궁금하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청호 원장과 함께 좀 더 편안한 시술을 도와주는 수면 치료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사연이 하나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성분의 사연이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약을 끊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이 준비가 돼 있네요. 역시 이제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상담을 도와주실까요? 우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예방적으로 드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는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끔씩은 어떤 약을 드시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처방전을 저희가 보고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를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하는 그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또는 발치하기 전에 5일 정도 약을 끊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심장 수술이나 어떤 뇌혈관 질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 약을 꼭 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수술 이후에 피가 멈추지 않는 상황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그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혈제나 지혈 방법들을 갖춘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간단한 임플란트 수술, 1개 정도의 임플란트 수술은 아스피린 정도는 끊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국제적으로.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이 굉장히 많이 또는 이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좀 나눠서 천천히 하시는 많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약을 끊어야 되는 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과 선생님이나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정확한 정보 하에 복용 지도를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다면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64요. 64세시고요. 예, 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임플란트고 안쪽으로 어금니 2개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한 10년 좀 넘었어요. 근데 거기가 임플란트 한 게 아픈 건지 아니면 앞에 송근이라는데 그러니까 임플란트 어금니 쪽으로 제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금니 쪽으로 5번째가 좀 아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번에 가서 치과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계속 통증은 찍어보니까. 있으시고요. 네, 저는 네. 아픈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기 약을 주더라고요. 염증 그 약을요, 3일치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먹고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고 아프면 다시 와라 그러고 어디 아픈 부위를 좀 생각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막 기절을 하게 너무 아파요, 잇몸이요. 네. 네, 근데 앞에 송곳니 그럼 한쪽 치아 때문에 옆에 잇몸까지 아픈 거예요? 지금 아프실 때 저희가 네. 또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반복하시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건지를 네, 한번 얘기해 아팠다 안 아팠다 그래요. 그 아프실 때 좀 많이 아프신 거죠? 너무 아파요. 혹시 뭐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에도 통증이 있으신가요? 뜨거운 거 먹으면 더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송곳니의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송곳니요? 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네. 온도 감각에 통증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네. 만약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임플란트 주위염인데 그건 네.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 자연치인 경우엔 치주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은 하지만 네. 온도 감각에는 전혀 이상은 없다는 거죠. 예. 네, 뜨거운 거 그럼- 먹으면 더 해요. 씹으면. 뜨거운 거 먹을 때 더 하셨다는 거는 임플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연치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예. 네, 그리고 밤이 되면 조금 더 아픈 것 같고 낮보다는 그런 예, 경우에도 이제 자연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에 염증이 있는 경우라고 저는 보고 물론 정확한 건 이제 직접 뵙고 이제 보고 사진을 보고 하는 분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자연치 증상 자체는 이제 자연치의 문제이신 것 같고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을 때는 조금 욱신욱신하다가 어떨 땐 또 괜찮다가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 염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나 임플란트 주변 염증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계속 씹다가 이제 아팠다가 계속 씹잖아요. 그러면 네. 아픈 통증이 조금 사라져요. 씹다 보면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경우에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있거나 치주염 있는 네.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네.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좀 네.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에도 지금 염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임플란트 네. 주변에도 그리고 치아 네. 자체도 조금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송곳니가 자연치라고 하신 분들을 뒤에 임플란트 있고 앞에 송곳니인 분들의 송곳니가 네.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완벽한 통합적인 좀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치아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딱 이게 찝지 마시고 네. 이거는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건 저런 증상이 있었다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치아에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온도 감각이 있었던 거는 자연치인 경우가 맞고요. 예. 방금 예. 그런 것도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사진을 촬영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아프신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 어떤 다른 방법이 또 네.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나타날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들이 많아요. 네. 근데 급속적으로 아픈 경우에는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방금처럼 이제 환자분은 답답한데 의사들은 이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땐 저희는 이제 환자분의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걸 먹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문제는 아니고 자연치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러지 않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 또 임플란트 주염인 경우에는 우리 몸 컨디션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컨디션이 좋고 괜찮아서 이제 면역력이 좀 괜찮아지면은 또 괜찮아요. 저절로 낫기도 하는 건가요? 그 저절로 염증? 낫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그렇군요. 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방어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좀 스트레스 받고 요즘 좀 피곤하니까 조금 욱신욱신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어떤 치아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네. 뭐 좀 불편하다.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이제 잇몸의 염증을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 오셔서 나 충치냐고 물어보세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불편한 경우에 충치인 경우는 그렇게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치과라는 곳을 자꾸 이제 치료하는 곳이라는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충치가 몇 개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은 불편했을 때는 이게 치아의 문제냐 잇몸의 문제냐로 우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도 감각은 치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좀 욱신욱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둔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잇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 얘기들 하죠. 좋습니다. 뭐 복합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관련된 궁금증도 좋고요. 뭐 치과 치료에 관한 궁금증, 고민 무엇이든 좋습니다. 02-6677-0012번 화면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시청자 사연이 하나 더 접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3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하고 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얼마 전보다 좀 아픕니다. 치아가 전혀 없어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남아있는 치아가 뭐 하나도 없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남아있는 치아 한두 개 이제 거는 틀니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는 틀니를 하게 되면은 걸려있는 치아들이 부담이 가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흔들리게 되고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우리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치조골은 퇴축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네. 그래서 틀니를 얼마나 오래 쓰셨는지가 제일 또 중요하고요. 그 타고난 치조골의 양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치아가 없어도 임플란트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없는 치아를 복원하는 게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CT나 아니면 다른 사진 파노라마 사진상으로 뼈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네. 만약에 충분한 뼈가 없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치조골 이식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치조골을 다시 만들 수는 있거든요. 네. 다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치조골 증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만약에 치조골이 많이 퇴화된 상태, 퇴축된 상태라면은 시간이 조금 다른 분들과 많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것들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렇게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일단 치과를 좀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상태를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옥 원장과 함께 좀 더 편안한 시술을 도와주는 수면 치료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 시 치료를 앞두고 주의할 점 있으면 혹시 알려주실까요? 치료를 앞두고 주의해야 될 거는 우선은 아까 이제 시작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본인의 맞는 치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본인의 치과들이 많이 있는데 치과가 많다는 거는 나의 스타일에 맞는 치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네, 치과를 뭐, 좀 여러 네. 군데 방문을 해봐야 된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치과를 가야 되냐. 이제 제 가까이 지인분 같은 경우에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네. 또 오기가 힘드시니까 네.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 비용 얘기도 하시고요.
뭐 규모 얘기도 하시고 네. 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연애랑 똑같다고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겠죠. 원장님 저희 이제 다들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임상 경험도 있으신 다들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본인과 맞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치과를 갔더니 좀 더 편안하고 어떤 원장님이랑 만났더니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치과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나 규모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우선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의료진을 찾는 게 먼저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와 좀 궁합이 잘 맞는 네. 선생님을 먼저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플란트는 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술 이후의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술 후의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임플란트인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관리를 받는 게 가장 먼저죠. 네. 네, 치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3일 정도 구강 내에서 치태라고 하는 게 3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침에 있는 성분이 만나면서 단단하게 돌로 굳어져 가는 걸 치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치석이라는 게 이제 3일 만에 생긴다고 했다는 거는 양치를 좀 제대로 못 하게 되면 3일 만에 또 단단하게 생기면은 양치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일마다 치과를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양치법을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과 가셔가지고 나 양치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기꺼이 알려주실 거예요. 네. 양치법을 다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치법을 숙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하셨다는 거는 우선 잇몸을 좀 약하게 타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유전적인 것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잇몸을 잘 타고나신 분들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셔도 멀쩡한가요? 네, 아주 뭐 5, 60대 오셨는데 아. 오랜만에 치과 와봤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20대 잇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건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쓰는 게 칫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근데 우리처럼 임플란트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치주염이 와가지고 뭔가 안 좋은 경우 그런 네. 분들은 칫솔 하나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구강용품 기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나 워터픽이나 이런 보조적인 기구를 같이 사용하셔야지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치아를. 네. 네, 그래서 나 양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잇몸이 자꾸 안 좋아지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접근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서 관리를 받고 있느냐.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쓰는 구강 용품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만약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치법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다른 구강 보조적인 용품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 양치법 같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어릴 때 배워보고 배워보지 네. 않은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양치법도 치과에서 교육이 가능한가요? 네, 우선 치과에서 양치법 자체가 보험 수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치과에 가면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위생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치위생사라고 하죠. 위치 위생사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치과 가셔서 직접 면대면으로 얘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양치를 하실 때 양치도 습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닦는 데만 계속 닦으세요. 아, 그 말은 안 닦이는 곳은 계속 안 닦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겠네요. 남들 보는 곳은 잘 닦지만 안 보이는 네. 곳도 안 닦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좋아지는 건데 네. 그래서 치과 그 양치법은 가까운 치과 가셔가지고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양치법도 치과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상담 전해 주신 분도 그런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불편한 치아가 있는데 그냥 발치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네. 또는 뭐 그냥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자연치아를 살리는 게 좋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원장님이라면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히 네. 임플란트가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얘기할 때 자연치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뭐냐? 임플란트는 현대 과학의 선물이에요. 네. 옛날 임플란트 없을 적에는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 씹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제2의 치아라고 하는 임플란트가 자연치를 많이 기능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네. 자연치를 100% 대체할 수는 대체하는 건 없죠. 아니다. 네. 대체할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 치아를 오래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자연치를 쓰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자연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청호 원장과 함께 좀 더 편안한 시술을 도와주는 수면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청호 원장과 함께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